지금까지 살펴본 떼분함과 노턴 정리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등가 회로를 사용해서 회로 분석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떼분함과 노턴 등가 회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외에 이 둘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또 회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회로를 단순화하는 그런 방법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어떤 회로가 있었어요. 되게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떼분한 등가 회로를 찾을 수 있죠. 이 회로의 떼분한 등가 회로, 그리고 이 회로의 노턴 등가 회로를 구할 수도 있죠. 즉 얘와 얘가 같다면, 그리고 얘와 얘가 같다면 얘와 얘도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정기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셋 다 등가 회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떼분한 등가 회로와 어떤 회로의 떼분한 등가 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를 각각 구했으면 이 둘이는 서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일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또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각각 구했어요. 그리고 얘도 각각 구했어요. 그러면 얘와 얘가 V잖아요. V 전압, 그리고 얘 저항 R, 그리고 얘의, 그러니까 이건 떼분한, 얘도 떼분한, 얘 등가 전류는 I였죠. 그리고 노턴이었죠. NO. 그리고 얘 등가 저항 NO. 요렇게 있을 때 얘와 얘는 당연히 같았죠. 얘와 얘는 같았어요. 그죠? 그럼 남은 것은 전압과 전류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개는 이런 관계를 가졌어요. 이 VTH는 INO 곱하기 전압, 저항. 저항은 이거랑 이거랑 같았죠. 그래서 어떤 저항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떼분한 등가 회로만 구하면 노턴 등가 회로는 저항은 이미 구했으니까 필요 없는데 전류만 있으면 되죠. 그 전류는 이거 떼분한 등가 회로만 구하면 그냥 여기다가 R을 나눠주면 그 전류가 나오는데 그게 이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을 정리하자면, 떼분한 등가 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가 있으면 이 둘이는 서로가 등가 회로 관계가 있는데, 떼분한만 구하면 또는 노턴만 구하면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 이 옴의 법칙처럼 생긴 이것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회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원래 이런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 원래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는 사실 터미널이 있죠. 그리고 이 나머지를 떼분한 있는 노턴 등가 회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 회로가 있는데 구할 수 있지만 이 회로를 단계 간략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더 복잡한 예를 들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한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하려는 취지를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어떻게 회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요 부분만 떼낼 거예요. 잘랐어요. 자르면 남은 거는 12V인 전압원, 그리고 10ohm인 저항,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노턴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턴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이 저항은 똑같죠. 15ohm이라고 똑같아요. 그럼 이 R 값은 얼마냐? 이 R 값은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예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걸 나누면 1.2가 되죠. 그래서 얘는 1.2,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랐던 부분에 얘를 다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바꾸면 얘와 얘는 이제 원래 있던 저항과 방금 노턴 등가 회로로 바꿈으로써 생겨난 이 저항은 이제 서로 병렬 관계가 돼요. 이 병렬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는 이렇게 잘라내면 1.2 또 요런 어떤 그 터미널을 가진 회로가 되죠. 여기에서 이 두 개는 병렬이기 때문에 10과 20의 합성 저항은 3분의 20. 그래서 얘는 다시 1.2 전류원을 가진 3분의 20 요런 노턴 등가 회로처럼 보이게 생기게 바뀌어요. 이거를 또다시 여기 이따 붙여요. 여기다 붙이기 전에 얘를 다시 또 때문한 등가 회로로 바꾸면 전압원이 있고 저항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생기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저항은 똑같아요. 3분의 20. 그리고 얘는 얼마냐? 얘는 V는 IR이니까 여기에 이걸 곱하면 되죠. 1.2에다가 3분의 20을 곱하면 0.4에 20을 곱하면 8 되겠죠. 8. 그래서 얘는 8V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생겨져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두 개가 직렬이죠. 이거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합성 저항을 구하면 3분의 110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을 어떤 회로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단순화시키거나 분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때문한 등가 회로처럼 생긴 거를 노턴 등가 회로처럼 바꾸면 좀 더 분석이 쉬워지거나 단순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노턴 등가 회로처럼 생긴 부분을 때문한 등가 회로처럼 생긴 부분을 바꿔주면 회로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합성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데,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와리가리 해서 결국 아주 간단하게 회로를 바꿀 수 있다. 회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이 등가 회로 때문한과 노턴의 서로 등가 서로 이제 교환이 가능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 몇 명 질문을 가끔 하는데, 우리는 이런 성질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예를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서 결국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계산해도 이렇게 돼요. 근데 회로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그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등가 회로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주 복잡한 큰 회로에 이 일부만 뭔가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 때문한 등가 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가 서로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그 성질을 이용하면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